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현장 취재 기자를 20여 년 했고 그 사이사이에 방송에서 취재 기자로 또 편집을 해보고 제작을 해보고 앵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것이 국제부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글로벌 이슈라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국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뉴스는요, 내신과 외신으로 나뉜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은 뉴스를 오늘도 접하고 인터넷, SNS 많은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계신데 내신과 외신으로 나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문제, 영어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만 domestic, 인터널한 이슈와 글로벌한 이슈, 나라 밖의 문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신과 국제 뉴스, 흔히 말하는 외신, 지금은 이제 국제 뉴스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 경계선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소스를 통해서도 구별할 수 있고 그 뉴스의 성격을 통해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MH370기가 지금 사라졌죠. 이건 국제 뉴스죠, 여러분. 그렇죠. 나라 밖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그 MH370기가 착륙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불시착을 잘못해서 폭발을 했다. 이건 어떤 뉴스가 될까요? 우리에게는 내신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이 외신이냐 내신이냐로 크게 나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는 MH370기에 이번에 한국인이 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은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153명의 중국인을 포함해서 239명의 고귀한 인명이 지금도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지금 남인도양의 어딘가에, 남인도양, 인도양 남쪽인데 그 인도양이 다른 바다와 달리 굉장히 깊고 보통 수심이 한 3,000m가량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지금까지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적의 승객이나 탑승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뉴스가 됩니까? 철저한 외신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내신과 외신에서 여러분들의 뉴스의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내신이 위주가 됩니다. 왜? 뉴스를 판단할 때 여러분 근접성을 따지죠. 나에게 가까운 이야기. 여러분이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데 성내동에서 살인사건이 난 것과 저 밑에 어디 진주,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상관없는 어떤 시골 벽지에서 살인사건이 난 것과는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그야말로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국제뉴스는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MH370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 10명 이상 타고 있었다. 그랬다면 이 뉴스는 어떤 뉴스로 변질될 수 있습니까? 내신이 됩니다. 국내의 유족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그 아픈 사연이 전달될 수 있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 뉴스는 우리의 글로벌 뉴스이면서 우리 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뉴스가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메인 뉴스를 여러분 보시면 관심 있게 미국의 내신이 별로 없어요. 미국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전부 인터내셔널 뉴스로 채웁니다. 거기에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이라는 은근한 자부심이 깔려 있어요. 미국 뉴스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도 무슨 분쟁이 어떻게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밤 뉴스, 종합 뉴스에서 여러분 그런 뉴스를 주요하게 찾아볼 수 없죠.
그건 내신 뉴스가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멀기 때문에 한참 뒤에 다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제뉴스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 사고와 우리 한국인이 관련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과 같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이 세계에서 국제뉴스를 단지 외신, 바깥 외자, 거기서 믿을 신이 아니죠. 소식이란 신이죠. 바깥 뉴스. 벌써 그 바깥 뉴스라고 하는 의미가 뭘 줍니까? 관심 없는 거죠. 약간 관심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은 저도 뭐 아들만 둘입니다만 아들, 딸 구별이 있다고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외가란 말이 쓰잖아요. 외가. 외가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 뭡니까? 외신과 같은 의미죠. 내가. 그 반대말은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 집 일. 우리 집은 어떤 의미야? 아들 위주의 우리 집, 패밀리는 내가입니다. 내가. 엄마 쪽은 어떻게 보는 게 벌써? 외쪽이다. 집 바깥에 있는 집 얘기라고. 왜 바깥집이잖아요. 외가가. 예?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냐 외신이냐 이렇게 보지 않고 요새는 뭐라고 부른다? 글로벌 뉴스, 인터내셔널 뉴스. 왜? 이제 한국은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교역 규모 12위, OECD 회원국.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IT 기술. 이번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왔잖아요. 작년 9월까지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신 분? 작년 9월까지 네덜란드 초등학생들은 코리아를 뭐라고 표기한 걸로 배웠냐면 어업이 중심인 가난한 나라. 사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업이 중심인 빈국이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다는 거.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바꿨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냐? IT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산업, 고도의 정보산업 국가다. 자, 한 나라에 대한 표현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물론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뉴스는 절대 이제 그런 밖에 있는 그런 뉴스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래서 자, 근데 글로벌 뉴스의 특징이 있어요. 글로벌 뉴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신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죠. SNS를 통해서 퍼나르고 그 소식을 서로 고쳐도 주고 여러분들이 뉴스의 단순한 수용자, 리시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만들고 가공하는 데 참여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이른바 뭡니까? 쌍방향 뉴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신에 있어서는. 그런데 국제 뉴스는 어떻습니까? 좀 그렇지 못해요. 왜? 내가 취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취재할 수가 없잖아요. 응?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미국에서 일어난, 뭐 중동 어디인가에서 일어난 이게 내가 직접 또 우리나라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지 못하는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 뉴스는 어디에 의존하게 됩니까? 주로 아직까지도 외국에 있는 매체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신문 매체에서는 뭡니까? 4대 통신이 있죠. AP, 로이터, 또 서방국들의 통신사 AFP, 프랑스 겁니다. 또 미국에 있는 UPI, 이게 이제 서방에 있는 4개 통신사죠. 통신사.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만든 TV 뉴스 방송국이 있어요. 방송사가. 그게 APTN입니다. AP가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AP 텔레비전 네트워크. 또 로이터 TV입니다. 글자로 된 뉴스도 서비스하지만 그림으로 된 뉴스도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TV 뉴스에. 그래서 우리나라 TV사는 APTN이나 로이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고 늘 뭐만 터졌다 하면 연결하는 CNN 뉴스. CNN 뉴스. 전 세계를 24시간 커버하고 있는 미국의 뉴스 전문 케이블 TV죠. CNN. 그 다음에 BBC. 이제 CCTV. 중국이 또 있으니까. 일본의 NHK. 일본의 민영 TV. 왜 이런 걸 써놨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지상파 TV들, MBC, SBS, KBS, SBS 이런 회사들이 이런 데하고 다 제휴를 맺고 있어요. APTN이나 로이터, 또 이런 데하고 제휴 관계, 뉴스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 거기로부터 뉴스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는 저런 매체들이 이미 한번 취재를 해서 그 MBC나 이런 방송사에 또는 종편도 마찬가지고 뉴스 YTN, 뉴스Y 이런 뉴스사들에게 공급한 뉴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을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는 저런 데가 취재하면서 이미 수정하고 첨삭. 왜 수정하고 첨삭할까요? 자기네 나라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이해합니까? 미국의 국익에 관련돼서 민감한 부분까지 다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겠죠. NHK, 그 다음에 일본의 민영 TV, 후지 텔레비전, NTV, 니혼 TV라 그러죠. 이런 데와 이제 제휴를 맺어서 본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뭡니까? 유튜브에 보면 개인들이 만들어 올린 그림들이 있잖아요. 더 생생하고. 여러분, 이런 거 TV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막 올려놓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도 기존의 방송 국제부 기자들도 저런 걸 봅니다. 정말 소중한 그림이 혹시 빠져나오지 않았나 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석을 건지듯이 하나씩 나옵니다. 유튜브 꼭 봐야 돼요. 트위터를 통해서 퍼나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그 시위, 중동의 그 제스민 혁명, 이럴 때는 저런 SNS를 통해서 알려진 소식들, 알려진 한 장의 사진, 동영상 10초짜리가 진실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런 엄청난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뉴스가 진실에 가까우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것이 국제부 각 방송사의 국제부 기자들의 소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국제부 기자들은요, 내근하는 취재 기자라고 합니다. 내근하는 취재 기자. 기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취재를 하는 기자와 내근을 해서 편집을 하거나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가공하는 걸 도와주는 기자. 내근 기자, 외근 기자. 자, 여러분, 기자들 하면 뭐 하고 싶을까요? 예? 밖에서 일하는 외근 기자 하고 싶겠죠. 사람 만나고 마이크 들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어디 서가지고, 여기는 지금 세느강이고 말이지, 다 그런 건데, 내근하는 국제부 기자들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에 근무한다고요, 안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기자다? 취재를 해야 되는 기자입니다. 뭘 갖고? 자기가 취재하진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이제 취재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돼요. 저런 정보에 많은 정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취사 선택이 중요하겠죠.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다 보도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게 진실에 부합하고 어떤 게 사실관계에 부합한가를 뽑아서 써야 돼요. 그거를 취재기자처럼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돼 있다? 영어로 돼 있는. 영어 실력 중요합니다. 영어로 돼 있는.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도 특파원이 있어요. 해외 특파원들 있잖아요. 내보냅니다. 워싱턴, 도쿄, 베이징, 뉴욕, 파리, 다 내보내죠. 모스크바도 있었고요. 자, 특파원들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특파원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그 비율이 8대2 정도로 압도적으로 내근하는 취재 기자에 의해서 국제뉴스가 가공돼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소스가 연합뉴스예요. 여러분, 연합뉴스라는 회사를 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연합뉴스는 뭐 하는 회사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뉴스의 도매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연합뉴스를 지금 직접 무슨 신문의 형태나
방송의 형태로 받아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요새 인터넷에 사이트에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 뜨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연합뉴스는 원래가 통신사로서 그런 뉴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내신이건 외신이건. 특히 연합뉴스는 그렇게 복잡한 저런 4대 통신으로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영문 기사를 가려서 취사 선택해서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게 있다? 연합뉴스 기자와 데스크에 의해서 그 외신 원문은 또 가공됩니다. 재가공. 벌써 몇 번 가공되죠? 원사료가? 2번, 크게 잡아서 2번 정도는 가공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 이걸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자, 특파원들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현장 취재가 어렵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본의 교도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이라 그러죠. 한글로는. 우리 저 한자 발음 공동, 교도통신. 이런 데서는 워싱턴 지역에만 기자가 한 15명 있어요. 10명 이상이, 취재 기자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워싱턴 특파원을 보내고 있는 게 어디일 것 같아요? KBS겠죠. 한국방송이. 여러분 뭐 수신료로 움직이는 국가기관방송, 한국방송공사, 공사죠, 공사. 여기에서 3명을 보냅니다. 워싱턴에. PD 특파원까지 4명을 보내요. 그것도 엄청 많이 보내는 거예요. MBC는 2명, SBS도 2명. 나머지 신문사들은 많아야 2명, 보통 1명. 그 특파원들이 주요 지역에 1명씩밖에 안 나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취재가 제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 보통 한 언론사에 기자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언론사에. 그냥 얘기해 보세요. 다 어차피 정확하진 않을 테니까. 자, 한번 몇 명? 60명? 한반 인원 정도 될 것이다. 너무 적게 쓰시는 거 아니야? 예, 최소한 100명은 있어야 되고요. 해외 특파원이나 지방 네트워크까지를 감안하면 한 300명 필요합니다. 한 300명. 한 언론사가 지방 네트워크와 해외 특파원망까지를 갖추는데. 그런데 해외 특파원은 그 정도밖에 안 보내니까 나의 시각으로 우리 언론사가 제대로 어떤 현상을 취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현장에 기자 1명밖에 못 보내요. 카메라 한 대하고, 카메라 기자하고. 그러면 뭘 얼마나 심층 취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런 취재를 하는데 AP팀은 얼마 정도 간다? 10명 갑니다, 10명. 카메라 크루까지 한 20명 가요. 이래야 뭐가 취재가 좀 되겠죠. 너는 경찰서, 너는 병원, 너는 수사기관, 너는 피해자 유족들 쫓아다니고. 그렇죠? 수사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했을 때 국제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 원자료, 원사료. 이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뉴스가 가공, 재가공을 거친 뉴스이기 때문에 원문은 뭐냐. 이 뉴스가 AP에 나왔다. 그러면 AP의 원문 사이트에 가서 그 뉴스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원자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중국 매체, 일본 매체도 마찬가지.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그런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원문을 찾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영어 얘기예요, 영어.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 같은데 저보다 훨씬 영어 번역의 오류와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한국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내가 외신 뉴스 부에 있어봐서 알아요. 오역투성입니다. 번역 오류를 잡아야 돼요. 균형감을 유지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 서방의 CNN만 보지 말고 중동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알자지라 TV가 있어요. 중국 뉴스와 일본 뉴스. 예를 들어 센카쿠 열도 랴오이다오 분쟁. 중국은 랴오이다오라고 그러고 일본은 센카쿠라고 하면서 싸우잖아요. 이 분쟁에 관한 뉴스는 CCTV 혹은 신화통신과 NHK, 일본의 교도통신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진다? 밸런스. 사안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과 활자 뉴스를 고르게 섭취해야 된다는 말씀은요, TV만 보지 마세요. TV를 보고 신문을 같이 봐야 돼요. 신문을 보고도 원문을 보고. 그러니까 자, 어떤 느낌으로 국제 뉴스를 보셔야 되냐면 공부하는 자세로. TV라는 건 감성 매체거든요. 1분 반, 2분 안에 막 따다당 총 쏘고 막 쓰러지고. 여러분 1분 30초 정도 되는 뉴스를 보고 그 사안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전공을 한다든가 또 이 문제는 내가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TV도 보고 활자 뉴스를 봐야 된다. 감성과 이성. TV는 감성적 매체. 활자 매체는 이성적 매체입니다. 이것을 좋아하셔야 된다. 넓게도 봐야 되고 역시 한 이슈에 대해서 깊이 뎁스도 좀 들어가셔야 되고. 그럼 내가 기자야 뭐야?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여러분이 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국제뉴스에 관한 한 내가 기자의 입장이 돼야 된다. 여러분은 영어를 잘하십니다. 국제뉴스에 관심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있잖아요. 원사료들의 사이트가 열려 있고. 찾아다니면서 두루 많이 보시고 골라서 보시고 그런 내가 기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공부하는 자세로 뉴스를 접해 주셔야 되겠다. 자, 마지막 얘기는요. 정론과 가십의 조화입니다. 이를테면 다이애나비 사건이 있어요. 다이애나비. 자, 다이애나비 사건을 예로 들면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게 다룰 수도 있죠. 흥미 위주로. 그렇죠? 다이애나비가 왜 죽었는 남자랑 바람이 났는데 그 파파라치들이 쫓아오는 걸 피하려고 달리다가 교각을 들이받아서 즉사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태의 진실이 그게 아니다. 추적 탐사 보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이 배우다. 그런데 진실이 뭔가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BBC도 봐야 되고 가디언도 봐야 되고 더선 이게 뭐냐면 영국의 신문들이에요. 정론지, 우파지, 좌파지. 더선은 뭐예요? 아주 흥미 위주의 가십을 폭로하는 그런 대중 타블로이드 신문입니다. 어디에 진실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이 두루 다 보셨을 때 어떤 게 생깁니까? 공통분모가 생겨요. 어딘가에서는 한쪽만의 주장이고 이건 더선에만 나오는 얘기고 이거는 가디언은 이런 얘기라던데 아니야 텔레그래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런데 세 회사 모두 새 신문 또는 방송 IPTN과 BBC 이 두 방송 사이에도 공통분모가 있죠. 공통분모와 아닌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정론도 보고 가십도 보시면서 역시 이것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뉴스는 내 주위에 그동안 멀리 느껴졌던 외신 뉴스가 아닙니다. 바깥 뉴스, 바깥 소식이 아니에요. 꼭 한국 사람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내 가족,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 연관되어 있는 뉴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글로벌 뉴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비효과 아시잖아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놀라우리만큼 글로벌 이슈는 연관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시줄 날줄처럼 얽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세로 국제뉴스를 다루시면서 익혀 나가다 보면 굉장히 저는 국제뉴스를 언론사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기자로서도. 내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취재할 수 있고 취재의 기법도 익힐 수 있고 제작도 할 수 있다. 나아가서 국제뉴스를 하다 보면요. 해외 나갈 기회도 많이 생겨요. 해외 출장도 많이 나가고 다른 부수적 효과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론사를 만약 지망하시려고 하면 국제 전문 기자가 한번 돼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직 없어요. 머리가 허연 스포츠 전문 기자. 미국 대통령 8명을 취재했다는 헬렌 토머스라는 할머니 기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8명. 얼마 전에 더 버틀러라는 영화 있었죠. 대통령 8명을 모셨다는 집사 얘기 아닙니까? 더 버틀러.
8명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부터 부시까지 8명의 대통령을 취재했던 그런 할머니 기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 백악관 뉴스룸에는 그분이 와서 앉아야, 이 앞줄에 우리 지금 박정숙 교수 앉아있는 자리에 헬렌이 와 있어야 대통령이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아무리 앉아있어도 헬렌이 안 앉아있으면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 기자분이. 그래서 첫 질문은 꼭 누구에게 준다? 헬렌에게 줍니다. 예우죠, 예우. 존경, 리스펙트. 헬렌이 없으면 넘어가지만 헬렌이 질문하게 돼 있어요. 첫 질문자. 자, 너무 길어졌습니다. 두서도 없었고. 여러분 아무튼 그 국제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항상 한 가지 자세, 공부하는 자세로 여러분이 국제뉴스를 접하고 균형감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내가 기자가 된 입장에서 알려고 노력한다면 원문에 접근하려는 어떤 사학자의 자세, 실증 사학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신다면 훨씬 국제뉴스가 재밌어지고 풍부해지고 여러분에게 마음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